저는 어제도 이분을 뵀어요. 어제도. 어제 혹시 다 같이 뵙지 않았나요? JTBC 1호가 될 수는 없어요. 어제 나오셨는데 잠깐. 그렇죠? 네. 오늘은요, 이경혜 선생님께서는요, 우리 이경혜 선생님 앞에 걸어 나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부장을 하고 계셨네요. 네. 네. 자, 우리 이경혜 선생님은요, 동덕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KBS 제2회 개그 콘서트로 데뷔하셨습니다. 제22회 한국방송대상, MBC 연기대상 수상하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뵀고요, 최근에 방송에 잘 나오시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경혜 선생님께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을 건데요. 강의 끝나시고 나면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경혜 선생님은 오늘 마스크 벗으시고 강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상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경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연습 안 합니다. 이경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박수와 함께 여기가 그냥 아까 막 소리 엄청 났는데 우리 소리가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큰 환호성과 함께 우리 이경혜 선생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네, 역시 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경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제가 도시 중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IQ 150 아니면 못 맞히는 문제인데, 하여간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다 좀 놓을게요. 정말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선생님? 2, 3년 됐죠?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 여기 울산에 장애인 이제 분들하고 형제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강연할 때 한 300-400분, 뭐 500명, 300명 그렇게 모이셨을 때 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3만 명 모인 것 같았어요. 300명에서 한 400명 정도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 20명, 한 20, 30명 되시는데 3,000명 온 것처럼 한번 가시죠. 좋으세요?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새벽까지 1호가 될 수 없어 이제 재방송이 연달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임미숙 씨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제가 장사를 커피숍, 어묵떡볶이 공장, 이자카야, 떡볶이 해갖고 한 7개를 코로나 3년 만에 다 망했어요. 3년 만에. 그래갖고 사람이라는 게 재벌 딸이 아니니까, 중소기업 딸도 아니고 평민보다도 못한 딸에서 그나마 개그맨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알뜰히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서 너무 정말 성실하게, 오늘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정말 음식 하나만큼은 누가 드셔도 욕 안 할 정도의 음식을 만들자 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드신 분들은 떡볶이 소스를 드셔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멀리서도 오셨던 이유가, 야, 니네 떡볶이는 먹으면 왜 가면 배가 고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음식을 간단하게 입에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 저희는 엿길금 같은 걸로 소스를 만들었으니까, 엿으로.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갱년수로 하니까 달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특별한 이런 맛내는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했던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야, 오늘 한 팀이 4분이 오시면 그분만 만족시켜드려도 이게 365일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다 팬이 된다. 성실하게 가자. 남지 않아도 가자. 그래갖고 정말 어묵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성심성의껏 해서 딱 이제 음식 장사에서 10년의 이제 대박 행진을 딱 하면서 7년은 찰나? 갑자기 2019년도에 코로나 시작했잖아요. 말에. 그러더니 2020년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접고, 야, 요거 접고 요로 좀 알뜰하게 가자. 그래서 또 왔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시작되니까 3월 되니까 더 심해져. 6월 되니까 갑자기 저희 건물에 그 코로나 환자가 6명이 발생이 돼갖고 스톱이 됐어요. 치면 나와요. 진접 레일스타 치면 코로나 5명인가 6명 나와서 건물이 봉쇄가 됐어,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관 극장인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고 나니까 손님들이 뭐 끊기기 시작하면서 6월 달에 2개 접어, 11월 달에 아예 접어. 그래갖고 지금 올해까지 온 거예요. 2021년까지 와서.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건 미아리에 있는 건데 커피숍도 정리돼. 저희 집에 가면요, 음식점 하다가 망한 그릇들, 아마 신박한 정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 음식, 근데 그 중에 다 가져가고, 정말 제가 항학동이라고 가서 중앙시장 가서 골라갖고 막 해서 했던 것들은 정말 눈물이 나서 내 새끼 같아갖고 버릴 수, 누굴 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래갖고 끌어다 놓은 것들이 집에 있는 거 신박한 정리하면서 다 기부하면서 털었고요. 요번에 커피숍 하면서 또 커피숍에 있던 왜 쓰레기 이렇게 분리해서 넣는 거, 뭐 컵 넣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집에 저기 1호가 될 수 없어 현관 마당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어요. 그거 놓고 거기다가 판넬들 있잖아요. 와플 판넬, 샌드위치 판넬 이런 거 다 접은 판넬들이 기념이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그 유리창에다 놓고, 그 다음에 왜 모형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아깝더라고. 모형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저희 입구 들어가는데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저희 매일 아침 들어가고 나가면서 다시는 음식 장사를 하지 말자. 다시는 뭘 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다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 6개 정도를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다 스톱시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묘한 게 어릴 때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제 역사를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나 뭐랄까, 제가 한 분 한 분 사연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 걸 대충 보면은 저하고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더 힘들었냐를 얘기해서 제가 별로 진 인생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뭐 자랑이냐 그러는데 전 자랑이에요. 왜냐?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 저보다 위 연배 되신 어머님들 보면 전쟁 겪지 않은 분들은 거의 저보다 더한 사람 못 봤어. 그럼 그 엄마가 나중에 야 우리가 그때 얼마나 했냐 그럼 제가 그럼 엄마 고아원 갈 뻔한 거 있었어? 없어. 그거 봐 진 거야. 이러고 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겪다 이제는 가게를 6개를 말아도 힘이 안 들어. 이해하시죠? 가장 힘든,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엄마 살려드린 게 5번을 살려드렸어요. 자살기도 5번. 우리 엄마 자살기도를 5번 하셨는데, 첫 번째가 목매달아서 뒷산에서 죽으려고 했고, 2번째가 다락방에서 석가래에다 묶는 거 2번 살려드렸고, 1번은 쥐약 드셨어. 4번째. 마지막에 농약을 드실 걸 제가 쳐가지고 그게 온몸에 다 뿌려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릴 때 바보처럼 그 농약이 피부에 닿으면 위험한 걸 모르니까 그걸 처리를 안 해서 제가 신장, 이 내분비 이게 어린 나이에 망가져갖고 제가 좀 고생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냥 남들이 보면 애가 뭐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은데 근데 그게 못 견디는 게 좀 심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참 다행인 게 농약을 다 뒤집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뒤처리를 못했던 그 별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드실 걸 제가 다 피부가 먹은 거예요. 쥐약 드시고 쓰러져 있어갖고 엄마 모시고 가서 새벽에 망우리 고개 밑에 살았어요. 그 산소들이 있는데 그 밑에서 살았는데 새벽에 나가니까 트럭 하나가 교문에서 넘어오는 걸 잡고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약 먹었다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 가서 아빠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기절해 있으니까 뭐 도와줄 사람 없어. 내 동생하고 둘이 엄마를 트럭에다 태워서 동산병원 가고 위생병원 2군데를 가서 사정해서 돈 없다고 위세척하고 와서 엄마 살려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돈 한 푼 없이.
그거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겼다니까, 여러분들을. 고생으로 이겼다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와서 제가 올해 제 나이를 밝히자면 뭐 대충 뭐 이렇게 쪄보면 다 나오지만 제가 64년생이고 제가 올해 58 됐어요. 근데 60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한갑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한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 마음의 마인드는 20대라니까요. 왜냐? 초년의 옛날 어른들이 있어. 초년의 고생을 많이 하면 말년에 힘이 안 들어. 맨날 그러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도 안 돼. 시작부터 고생해갖고 말년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저처럼 강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딱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 접을 때 야, 그릇은 남았잖냐. 그리고 그릇을 막 갖다가 싸놔요. 그리고 동네다 내놔. 그러면 할머니들이 오셔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릇 갖다 놓고 양재기 뭐 숟가락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진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가져가셔. 거기 있는 테이블이니 뭐니 진짜 집 앞에다 쭉 전시해 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갖고 가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게 안 망했으면 내가 언제 저분들에게 숟가락 하나를 사드릴 수 있고 언제 물컵을 하나 사드릴 수 있겠냐. 그런데 망하니까 그릇이 생긴 거야. 저 그 마인드예요. 그런데 단지 제가 느끼면서 생각한 건 뭐냐. 제가 강연 위주로 좀 방송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 저는. 왜냐? 저는 안 쓰자 입장이지 안 쓴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도요. 뭐 옷도 비싼 옷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마인드 자체가 어떤 마인드냐. 옷은 내 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고 안경은 내 눈이 나빠서 보기 위한 도구고 장갑은 이거 제가 코로나 혹시 제가 1차 접종했거든요. 2차 안 걸리려고 끼는 거야. 악수를 또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수술하러 온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더라고서 세볐어요. 그래갖고 2개를 꼈어요, 제가. 근데 어찌됐든 모든 거의 용도는 그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지 그 용도에 나를 담는 순간 망한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희 연예인들 중에요. 사치병, 지금 이 힘든 시국에도요. 사치병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 병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딱 보면 저는 후배들이나 그러면 친한 사람한테는 걔가 도움을 원하면 얘기를 해줘.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너 백 좋아하지? 너 보면 백이 매번 바뀌더라 야. 근데 걔 수입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너는 네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백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제가 소중하죠. 그런데 너는 소중한 너 자체가 감이 안 와서 백으로 너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해줘요. 저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야, 너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데 백 1,000만 원짜리 들었다고 네가 더 빛나겠니? 근데 걔 경제 사정은 뻔한데 카드로 사고 그러면 그건 걔한테 되게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잖아요. 얘기해서 너는 1,000만 불과 뭐 얼마를 갖고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백에다 널 팔아먹지 마. 딱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알아들어요. 자동차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수단일 뿐인데 외제차, 스포츠카. 저는 최소한 외제차, 스포츠카는 내 재산이 100억 이상 돼야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경향이 많냐면 나도 연예인이라 가오가 있잖아. 가오가 있는데 스포츠카 좋아. 젊었을 때 한번 탈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타보는 거하고 그 외제차에 자기를 실어놓고 외제차가 나를 빛내주는 도구로 쓰는 건 다 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준다니까. 야, 너를 왜 외제차에다 팔아먹니? 그것도 중고차에다? 너 그러면 네가 좀 낮을 것 같아?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근데 왜 너를 중고차한테 팔아서 넘기니? 저 그 마인드로 살았어요. 나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개그맨 컨테스트에서 대상 받고 밤으로 가는 쇼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연예인들이 모두 밤으로 가는 쇼에 나오면 좋은 얘기만 해. 제가 뭐 어떻고. 근데 저는 인생 자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못 가고 1년 놀면서 좀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머리가 좀 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좀 훌륭하게 공부 쪽으로 가는 걸 하려고 했는데 중학교를 안 보내주시고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공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그 당시 6천 원을 한 달치를 줘야 되는데 조건이 저희 남자 동생을 데리고 가서 보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잡일 심부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다니니까 애가 삑삑대고 우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천 원이면 나눠도 1,500원이잖아요. 일주일을 했으면 1,5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한 달 못 쳤으니까 안 준다고 해서 돈을 1,500원을 떼어먹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야,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피해를 계속 보겠구나.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러면 공부가 아니면 뭘로 성공을 해서 세상에서 내가 힘을 키울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나이에 이 이북 사투리, 팔도 사투리, 아나운서, 웅변 모든 걸 제가 1년 동안 연예인 되는 연습을 다 한 거예요. 그때 거 좀 보여드릴까요? 그때 이북 사투리가 아바디 고조 사랑이 뭐야요? 사랑? 그거 이 남녀를 만나서 좋아하는 거 이 사랑이디 뭐이가 내 아새끼래 이러면서 이런 걸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고 1년 동안 공장에서 쫓겨오고 나서 1년 동안 마스터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7년 뒤에 개그 콘테스트 84년도에 대상을 받게 된 거예요. 7년을 연습했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얼마나 하루 동안에 저희 옆에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 마당에서 그 당시 웅변도 다 그러니까 무슨 스킬을 다 배운 거야. 기술을 스스로 연예인 되기 위한 기술을 지 스스로 다 한 거야. 뭐냐? 테레비 보면서. 그 당시 5원 주면은 옆집 복덕방 아저씨네 가서 공짜로 보는 걸 보는데 그때 새빵살이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럼 거기서 전라도 사투리 허진 선생님이 하셨어. 그거 제가 보고 이렇게 보고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톤을 계속 했어요. 전라도 무슨 사투리든 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북이니까 도움이 됐고 엄마가 강원도니까 강원도 사투리도 그럼 뭐 너는 뭐 돼지고기는 먹고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톤들이 있어요. 근데 톤이 아니면 어색해 연기할 때 보면. 그리고 이북 사투리는 아바디 구주 사랑이 뭐예요? 톤이 있어. 뭐 그랬으면 이거 뭐 함경도. 그러니까 팔도 사투리를 연습하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야야야 그게 뭐냐 하는 짓을 보면 참난 양아치 같아. 뭐 이런 톤 강조 안 하더라도 톤들이 있잖아요. 벗어. 그러면 어디 가려고요? 뭐 이런 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하고 또 이쪽하고 또 다르더라고 톤들이. 여기 대구 사투리하고 뭐 이렇게 다르. 그러니까 그 톤을 막 연습해서 허구한 날 혼자 학원을 하는 거야. 1교시, 2부, 2교시, 강원도 뭐 3교시, 저쪽. 그 다음에 이쪽이 경상도.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한 거야. 할 줄. 그 다음에 웅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두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세 송이 국화꽃을 이렇게 하고 10송이까지 가다 보면 이제 목청이 뚫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로 최우수상도 받았어요. 혼자 연습해서. 그 다음에 중학교를 딱 보내주셨는데 봄소풍 때부터 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갖고 연습 삼아 한 거예요. 연습 삼아. 내가 그동안에 연습한 걸 내가 그 봄소풍 때 동구릉 그 강단 그 돌 그 무덤 앞에 돌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앞에서 선생님들 앉아있는 데서 전교생이 있는 데서 제가 이북 사투리를 해갖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전교생이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선생님들이 이거 이상한 애가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성회비 우리 그 동창 나오셨던 그 선배님들의 장학금들 이런 걸 주면서 웅변반, 방송반, 연극반 3개를 다 하면서 아주 완전히 연예인은 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통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몇천 명 쓴 데서 떨지 않는 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개그맨 컨테스트 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가 대상 받았잖아요. 84년도 개그 컨테스트 2기에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졌나? 아닙니다. 7년이 걸렸어요.
3만 시간도 더 넘기 오래됐어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개그맨 되고 나서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저는 춤도 잘 췄어요. 나이트클럽 뭐 DJ 수업 시작하고 아주 끝내줬어요. 날수냐 날라 달라.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 한 군데가 1200만 원에서 1500까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자인데 여자로서 춤 되지 몸매 되지 얼굴 안 되지 이거 정말 멘트 되지 이거 쉽지 않거든요. DJ를 서울에서 별 5개 있는 호텔은 다 했어요. 롯데 소공동부터 시작하고 타워 뭐 유명한데 뭐 캐피탈 뭐 여러분들 뭐 좀 놀아 가보셨다는데 대보면 안 가보 제가 다 했어요. 다 들었어요. 1200만 원 5군데라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갖고 6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걸 2달치를 땡겨줘요. 자기네가 와리깡비 먹으려고. 그러면 2달에 1억이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애들은 돈을 만지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매니저를 하셨어요. 아버지 등치가 좋으셔서 우리 아빠 마더로 쓰셔갖고 맨날 해외에서 돌아다니셔갖고 이 가다라 그러시잖아요. 외국 가다처럼 딱 해갖고 가죽 잠박 딱 입고 누가 보면 건달인 줄 아는데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아빠가 매니저 다니고 수금하러 같이 매일 같이 다니는 거야. 아빠한테 맡겨놓으면 나중에 뭐가 잘 되겠지 했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저는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아빠가 내가 알아서 할 땐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뻥 터졌어요. 은행 주식에다 다.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딴 사람들은 은행 주식하면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빠는 왜 은행 주식에다 내가 번 돈 거의 10년 번 돈을 갖다가 은행 주식으로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종이가 되냐고요. 저는 이거는 신의 계시라고 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은행 주식 사갖고 망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북이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동아은행 주식 사가지고 아버지 동아은행 주식 사가지고 그냥 계피밭이요. 오늘 아버지가 이만한 상자하게 옛날에는 종이 쪼가리를 줬어요. 주식 딱지. 미안하다. 그걸 왜 갖고 계시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제가 없애시라고 없앴는데 제가 그때 참 7년 연습하고 10년 한 거를 한 번에 주식으로 해서 다 날리고 엄마 강경화 오고 아빠 위암 오시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빠는 위암이 오고 엄마는 간이 좀 약하셨었으니까 그 쥐약을 드시고 나서부터 몸이 망가지신 뒤로는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그래서 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위암으로 왔는데 마지막 편에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허무함이 한 20년을 소비해서 한 게 어느 날 아무것도 없고 딱 얼마 남았냐면 집 다 팔아먹고 제 집도 팔고 아빠 제가 사드린 거 팔고 다 날리고 전세 5천만 원으로 딱 남았어요. 거기에 제 남자 동생 저 언니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제가 동생한테 이거 네가 살아라.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왔는데 얼마나 험하겠어요. 20년을 소비한 게 하루아침에 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돈은 내 손에 있을 때 내 돈이고 남의 손에 있을 땐 남의 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한 거야. 내 손에 있는 돈도 내가 벌어다 드렸지만 내 돈에 있는 돈도 내가 못 지키는 마당에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내가 강제로 어떻게 뺐으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개그맨으로서 돈 벌어갖고 20년 한 게 다 날렸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음식 장사를 좀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음식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작해서 연구하고 뭐하고 전국에 여섯 시내 고향 중앙시장도 오고 다 썼어요. 매주 시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특색 있는 음식들을 연구하는 걸 방송을 통해서 계속 했어요. 그걸로 또 시작한 걸 보면 20년이 넘어요. 그것도 겹쳐갖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또 하던 음식점, 커피숍 뭐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15년, 20년 동안 아빠한테 했던 거 끝. 그 다음에 남은 거 제 스스로 했던 거 끝.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아빠도
재수없게 털린 거고 나도 재수없게 털린 거야. 아니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불확실한 인생이 앞으로 제가 남은 게 80까지 산다 그러면 이제 22년 남았거든요. 마지막 인생인데 이 인생을 또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22년 뒤에 또 지금 같은 경우가 또 뭐 딴 거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인생의 70%는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어. 인생의 70%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불행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럼 하는 말이 인생에 좋은 게 30%가 되면 진짜 많이 된 사람인데 인생의 70%가 불행과 고통인 인생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그 70%의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도 제가 우리 언니, 오빠 다 남자 동생, 여동생 유학까지 우리 언니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육 다 시키고 여자 동생 재수하는 것까지 다 시집장가 다 보냈어. 근데 저만 대학교를 못 가서 제가 다 보내놓고 36살에 늦가기 대학교를 가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너무 소중한 거였었으니까.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건데 다 졸업시켜놓고 엄마가 99년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경혜야 미안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고생시켰는데 너 대학 가면 안 되니 지금이라도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려드리려고 수능을 제가 했어요. 그래갖고 수능해갖고 동덕여자대학교에 제가 수시 입학해서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 400만 원 전액, 그 다음에 200만 원 150인데 전 150 받고 들어갔어요. 중요한 건 전 뭘 하나 한다면 하는데 중요한 건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는 잘 제가 또 까먹었네요. 아, 이거 잡아줄 분이 필요한데. 그래갖고 하여간에 어찌됐든 그 인생을 살아서 손에 발 때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70%의 인생을 버리는 자들은 날마다 불행한 게 죽을 때까지 될 거고 70%의 내 인생의 불행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루가 행복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의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지금보다 불행이 한 1000배는 더 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받아들임. 왜냐? 사람이 괴롭다는 건 지금의 현 상황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안 받아들이는 게 부닥치니까 힘드는 거지. 그냥 와봐. 얼마나 오나 보자. 아이씨. 그거 가면은요. 그냥 별로.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꽃피운 게 뭐냐? 받아들이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 오케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 아니고 내 잘못 아니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죽네, 사네, 왜 이런 팔자가 있을까? 옛날에 저보러 인생이 협곡, 막 저는 인생의 협곡의 대표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늘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32살 땐 제가 딱 끊었어요. 내 앞으로 인생은 20%였으면 50%의 불행이 쫙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50%의 인생을 왔을 때 충격받느니 지금부터 받아들이자.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엔 너무 힘들어. 그냥 억울하고 제가 오직 하면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신이 있다면 있다 이러고 사람한테 이런 고통을 줘갖고 그래서 아주 난리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끝내봐. 그래갖고 맥주 2병 먹으면 저는 인사물성이 돼 아버님. 근데 차 타고 맥주 2병 딱 먹고 내 정신 아닌 상태로 원효대교에서부터 그 성수대교까지 220, 240을 달려가는 거야. 성수대교 코너에 이렇게 도는 데서 탁 치고 죽어버리려고 유서까지 다 써놓고 딱 차를 타고 가는데요. 농담처럼 저 앞에 이제 성수대야. 술이 맥주 2병이에요. 전 술을 원래 못 먹어요. 해독이 안 돼. 그 농약에 이게 다치고 나서부터는 해독력이 전혀 없어요. 술을 뭐 바카스 먹어도 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리고 해서요. 저는 바카스 뭐 이상 이런 것들을 못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여. 만취야. 저는 그 상태면 만취예요. 불어도 안 나오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 만취야. 앞에 그래 오케이. 일기장처럼 써놓고 간다. 그래서 이제는 쫙 갖고 저기서 그냥 탁 받기만 하면 튀면 밑에가 한 건물 몇 건물이니까 떨어지면 그냥 죽어.
근데요, 제가 240을 넣고 쫙 가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돌으면서 튕겨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짓말처럼 머릿속 뒤에서 넌 안 죽어. 전신마비로 똥오줌 받아야 돼. 니네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넌 안 죽어. 척추 부러져 갖고 전신마비 돼 갖고 똥오줌 받아내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지금보다 그 상황이 되면 100배 1000배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정신 차리고 그래갖고 저기 잠실대교에서 돌아서 집으로 갔다니까요. 아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순간의 선택의 그 고통을 나의 마음을 꿇어서 복종시키는 게 나인데 그 복종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나인 나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힘든 상황에 그걸 나인 나가 이성으로 야 받아들여.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받아들여. 왜 네가 내 머리로. 제가 언제 한동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분리가 막 돼서 생각하는 나를 봤어요. 가슴으로 느끼는 나와 생각하는 나와 저 배꼽 밑에서 뭔가가 꿈틀대면서 속에서부터 우라병처럼 쫙 올라오는 게 세 군데에서 발현이 되더라고요. 배꼽 밑에, 단전 밑에, 그 다음에 가슴, 머리. 세 군데에서 생각이 다른 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아파. 그 부분이 여기 쓰리고 아파서 찢어질 것 같고 이 밑에는 뭔가가 밑에서 뭐 갈고리를 잡고 내 밑에 그 배꼽 밑을 잡아 당기는 것 같아서 그 고통이 숨도 못 쉬고 머리는 깨질 것 같았고 생각이 1초에 수십 개가 생각나는 걸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야. 사람은 한쪽 부위만 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야. 느끼는 부분이 다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막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인데 머리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야야야야 가슴 조용히 해. 너 이제 그 아파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너 가슴 아팠다 소용없어. 그 연습하면 된다요? 그때요. 제가 연습해서 됐잖아요. 머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있으니까 야, 이 문제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남편이 바람이 났어. 예를 들어. 그러면 가서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안 할 바에는 해결이 안 돼. 그 남자가 마음이 벽해서 남편이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든지 둘이 나서 도망을 가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해결이 안 되는데 내 가슴은 타고 미치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은 뭐냐? 이 머리나 가슴에서는 계속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갖다 주고 가슴은 쓰릴 대로 아프고 돈을 날렸어. 아버지가 주식으로 날렸어. 이걸 내가 20년을 소급해갖고 그때 어떻게 했는데 얘는 계속 돌아가고 여기서는 아까워 죽겠고 이 밑에는 저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려야 돼. 이러고 막 난리를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게 머리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스톱, 샷다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야야야 이거 내 인생이야. 너도 나지만 너 이거 괴롭게 나 땡겨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여. 가슴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너 이 부위가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기관이 느낌으로 오는 거란 말이야. 너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받아들였어. 너 가슴 아파한다고 이거 도와지는 게 없어. 나 내 몸만 나빠져. 그리고 스톱. 그리고 탁 여기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이게서 간단해져요. 저보러 그래요. 고민이 뭐냐 해서 진짜 이건 제가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전 고민이 없습니다. 6개씩이나 말아먹고도 없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가 고민이지 하는 게 고민이에요. 거짓말 같으시죠? 전 진짜예요. 저는 고민이 없어.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해결되든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냐면 난 건강하자. 건강하면 된다. 제가 가게를 몇 개 말아먹어서 빚만 10억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가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자가 한 달에 한 얼마가 나갔냐면은 한 450 정도 나갔어요. 한 분도 못 보고 방송도 다 못 나게 되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지금 어디 지금 방송도 없고 뭐 없고 일할 게 없는데 이자가 나가는 게 해. 그럼 생활비 빼고 남아서 딱 현찰로 들고 있어서 해결해야 될 돈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는
이거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끝나든지 아니면 집이 팔려서 빚을 싹 갚든지 뭐가 해결이 되는데, 코로나에 누가 집을 사요? 우리 집 그 큰 집을. 저희 집 보셨잖아요, 그거. 근데 전 그랬어요. 내 정신력이 그 문제의 고민을 갖고 있으면 해결이 절대 안 나요. 그냥 그 순간 까먹고, 그래, 집 차업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저는 맨날 저 마당에서, 야, 내가 이 순간 건강을 안 지키면 다 잃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인드 자체가,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던 나는 내 몸을 지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라는 걸 까먹질 않았어요. 왜냐, 건강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해라도 조금 더 보려고 바깥에서 풀 뽑기도 하고 뭐도 하고. 아니, 거기서 누워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집 팔리는 순간 죽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근데 희한하게 이 코로나에 올 3월 23일 날 집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1억짜리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빚을 다 갚고 조그만 집 가면서 여기 1억 드리고 나머지 조금 좀 더 받으니까 이 집이, 그래서 그 바닷가 싼 데로 간 건데, 또 그것도 제가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 없어. 맨날 뒤지는 거야. 맨날 집을 싸면서 좋은 데를.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도 안 돼요. 승질이란데 이거 편해, 이게 이렇게 집 구경할 수 있겠어요? 집 찾는. 저 2년 전부터 찾았어요, 준비하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화나서 죽는데, 저는 그냥 늘 그림 보듯이 보는 거. 맨날. 중요한 건 그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몸 간수하는 거. 걷고 뛰고. 요즘에 우리 딸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여기쯤에서 잠깐만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딸하고 하루에 30분씩 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요. 배 내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배가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음악이 안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 음악도 없어요. 그냥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나고 뭐가 할 때마다 팔을 제끼세요. 자, 그럼 노래 하나 하죠,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 뭐 편안하게. 아파트 할까요? 아파트? 다 아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바람 부는 가운데 숨지라. 그렇지. 잠깐 앉아보세요. 자, 중요한 건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해결이 안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 간수하는 거. 그렇게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들어 누워요. 들어 눕거나 문제를 생각하거나. 그래서 얘기해. 강의 가면 꼭 얘기하는 게, 아들이 힘들어서 며느리하고 헤어졌어. 헤어진 걸 어찌겠냐고. 헤어진 거지.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야, 이 쌍놈 새끼야, 네가 우리 집안에 아주 그냥 줄을 깼어, 이 미친놈 새끼야. 아유, 이혼하고 지랄이야. 아유, 미친놈.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놈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 이러고 난리 나잖아. 그럼 이 아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지가 잘못했던, 와이프가 잘못했던, 몸 문제가 있던 헤어진 애인데 살아야 말아야 하는데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 그러면 그 집안 끝나는 거야. 애들 인생은 어떡할 거야? 그때 엄마가, 야야, 너 복 받은 기요. 한 여자 갖고 지루할 뻔했잖여. 이렇게 하면, 에? 이 양 끝난 거 어떡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 끝났어. 그러면 내 아들이 잘 살기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야야야, 아유, 인연 아닌겨. 야야, 한 사람 갖고 10년 살았으면 잘 참은 거야. 야야, 잘했어. 그러고 나면 얘가 그렇다고 해서 두세 번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인드. 그럼 아들이 웃어. 한 번 웃음이 터지면 그 뒤부터요, 이 속에 슬픔이 없어져요. 이 여기 배꼽 밑에서 슬픔이 와요. 이렇게 젖어드는데, 이게 뇌 기관하고 같이 연결돼서 뇌 어느 기관이
극도로 충격을 받으면 고통으로 오는 게 배꼽 밑쪽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번의 웃음이 딱 터지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는데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보면 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더니 정년퇴직금 갖고 뒷마담하고 바람이 났네? 이럴 때 부인이 가서 얘기하자. 이 추청받은 늙은이야, 이 늙은이야 아주 지랄을 해. 이제 와갖고 무슨 이 돈 그거 얼마나 남았다고 이 몇수야. 아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마워. 삼시세끼 채워주기 힘들었는데 김마담이 해주겠네. 몸만 나가. 끝. 안 나가요 절대 남편이.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오래 사셔야 돼요. 왜냐? 오래 사는데 병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암 걸리는 게 딱 나왔잖아요. 연구결과 3일을 죽기 살기로 고민을 하면 암세포가 늘어난다잖아요. 걔가 3년 뒤에 발병하는 거래요. 중요한 건 하루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웃는 거. 저 지금 우리 딸하고 밤만 되면요 음악 들어놓고 그 싸이 있잖아요. 그 뉴페이스 뭐 이런 거 강남 그리고 뭐 2NE1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30분을 들으면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이거 하고 또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잠이 안 와? 누가 수면제 먹고 잔대? 하지 말라고 그런 거지 왜 수면제를 먹고 자? 춤 30분 추면요 씻지도 못해 기절하고 자요. 중요한 건 잠을 못 자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건데 그 생각을 분리해 보세요. 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집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돈 문제면 내가 지금 돈이 안 벌리는데 해결할 거 없지. 넌 제껴. 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한번 얘기를 해줘갖고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분리. 이걸 저를 해요. 딱 정리 끝. 근데 이제 그것도 없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그냥 모든 게 이렇게 혼자서 하게 돼요. 단지 저는 타고날 때부터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서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는데 뭔 일이 충격이 한번 있을 때마다 한번 쿵 하고 나면 온몸이 다 드러 눕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방법은 웃는 거 하고 스스로가 스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리세요. 혹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 옆에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해. 나 너 그거 닫아버려. 문을 닫아.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너 도움 안 돼. 너 가슴 아픈 거 도움 안 돼. 스톱해. 내가 얘 받아들였어. 이렇게 가르쳐 드리세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위험한 시기 속에 여기 와서 있다는 거는 초긍정. 에? 어떤 누가 여기로 오세요. 지금 상황에. 근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은 저 바깥에 뭐 비교한 차원이 아니라 다르신 분들이에요. Another people. Another people. 중요한 거 지금 얼마나 됐죠, 선생님 시간? 하면서 보는데 몇 시에요, 선생님? 예? 예? 3시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에 계실 때 절대로 전 안 누워 있어요. 전 집에서 안 누워 있어요. 안 누워 있고 하루 종일 우리 저 여자 동생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네 명이 딸 셋에 남자 동생이 하나예요. 우리 형제는 어떤 게냐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야 뭐야 그러면 앉아서 10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야. 아싸 광팔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무슨 문제 야야야 너 해결 못해 기다려 끝나 얘기하지 마. 야 오늘 1시간 즐겨 고스톱 500원. 3점에 500원 짭짤해요. 그래봤자 한두 시간 치면서 서로 10,000원 잃은 것 같고 밥 먹는 거야 그걸로. 우리 형제들은요. 저희 형제 5형제가 새언니 오빠 다까지 그러니까 늘 우리끼리는 만나면 그냥 하루
엉덩이 깔깔깔깔깔대고 그래. 사실은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집안 망신이니까. 인터넷에도 올리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편집해 주세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여기 어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바깥에 계신 분 중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코로나 때 못 번 거 두세 배로 오를 거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저는 음식 장사를 접은 이유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지쳐서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기다리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끝내자. 음식 끝내고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싸고 조금 살자 싶어갖고 그냥 접었어요. 저는 그냥 버티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요즘에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떨어진 것만큼 폭발력이 더 강하대요. 지금 잘 버티시면 제가 볼 때는 그 떨어진 것만큼 이게 이 폭탄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힘드시면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건데 그 사이에 차라리 이 동네에 춤 배우는 데 없으면 집에서 혼자 지르박이라도 쳐. 응? 짠짠짠 이런 거라도 하시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가게 접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미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 예술가의 폼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도와주다 그래도 뭐하도 수채야. 저는 이제 아크릴로 그리는데 임미숙 씨가 제 그림을 보더니 친구니까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선물 주겠다고 제가 그려주고 몇 명 연예인들이 제 그림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선물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캠퍼스가 아사에다 그려야지 그림이 잘 나오는데 아사 캠퍼스가 비싸. 제가 이제 그림 안 그린다 그랬어요. 돈벌이도 없는데 무슨 그림 그려서 돌려.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돈 최대한으로 안 들이는 거에서 해나가시는 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왔다, 생각이 왔다, 분리하세요. 이렇게. 너 해결 안 돼. 넌 안 돼. 너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저는 옛날에 32에 너무 억울하니까 3일 동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데 3일 동안 앉아서 잠도 안 자고 물도 안 먹고 천장만 보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가만히 벽만 보고 앉아서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이 몰려드는데 정말 몇 초 사이에 수십 가지의 생각이 이렇게 뻗듯이 쫙 생기는데 나중에 죽을 것 같더라고. 빙빙빙 뭐 헛걸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요. 책을 읽으면서 했거든요. 내적 치유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정신의학과에서 있는 책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해나가기 시작한 게 뭐냐.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들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분이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내가 우리 집에 지금 불을 켜고 나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염려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거야. 거꾸로 역추적을 하는 거야. 가만있어 봐. 내가 왜 우리 집에 불이 났을까를 생각했지?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조금 아까 불자동차가 지나갔구나. 이건 연상법칙에서 자연적인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가 봐도 없어요. 뜬금없어. 그건 스스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걔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이비인후과를 보고 코가 간지러. 코가 이렇게 간지 코가 문제 이런 거는 이비인후과를 봤기 때문에 코가 연상돼서 긁거나 문제. 난 코가 좀 이상한데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뜬금없어. 아무 뜬금없는 건 내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분석해서 물리쳐요. 내 스스로. 야, 이거 내가 이거 검색해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생각한 거야. 이거 하지 마. 스톱. 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고민이 없다는 게 제가 그게 32살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딱 오면 까불지 마.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미친 줄 아는데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쓸데기 없는 생각이야. 말도 하지 마. 그래. 그래서 저는 24시간을 있으면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꿈에서는 가끔 있더라고.
꿈에서는 가끔 꿈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평상시에 하는데 꿈속에서는 억울한 일이 당하면 가슴이 벌렁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생각이나 모든 게 고민이 없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가 고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도에 있는 분들은 그 머릿속을 깨끗하게 생각 없이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왜냐? 이 고통이 아파서 머리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을 자기 몸한테 줘가지고 생각을 개운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생각 때문에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인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 이건 내가 원하는 생각인지 효율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갖다 주는 걱정과 근심인지를 잘 파악하시면 이 힘든 시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몇 시예요? 네, 3시 10분? 그렇게 오래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럼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42년생이면 소띠세요? 아닌가? 말띠, 뒤 거꾸로 가는 거니까 말띠. 잠시만, 제가 좀 볼 줄 알거든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명리라고도 공부해봤고 체질도 공부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연세를 여쭤본 건 어머니 저기 말띠시라 그랬잖아요. 몇 월생이세요? 실례지만 몇 월생이세요? 몇 월? 네, 몇 월? 9월. 그다음 9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밤 10시면 술시인가? 술시예요? 술시죠, 어머니. 술시실 거다. 술시. 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은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저희는 우리 친척들한테 당한 상처가 참 많았어요. 부잣집 큰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큰엄마가 부르면 그 집에 가서 집안 빨래, 이불 빨래 다 해주고 올 때 토큰 하나 줘서 보내요. 우리 엄마는 거기 갈 때 우리 애들 오늘 필요한 준비물에도 사줄 수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결국은 토큰 하나 받아갖고 오시는 거야. 동서를 일만 부려먹은 거야. 그리고 저희가 집이 없을 때 무주택자인 자들, 애들 5명이 있으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아파트를 줬어요. 그럴 때 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해서 우리 집 전세라도 마련해 주겠거니 하고 그걸 무주택자를 등록해서 2번이나 당첨이 됐는데 10원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청약을 들어야 된다 해서 청약을 6개월 들다가 앞에 2번 당첨된 게 조사 결과 나오니까 무효가 돼갖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오셔갖고 우리 엄마한테 이거 6개월 분 거 빨리 해약하러 가자.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같이 갔다가 엄마가 해약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그 옆에 제가 있었는데도 그 중에 1,000원짜리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 뒤로 집을 살 수도 없고 청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부부가 제일 오래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살아.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사는 건 복이에요.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왜 저럴까? 사람이 못돼서 그럴까? 그리고 영구 정구 저 혼자서 혈액형부터 시켜갖고 참 많은 걸 연구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난 그 에너지는 무시 못하더라고. 태어난 에너지가 있더라고, 어머니. 저는 어떤 에너지가 강하냐면 보세요. 목이 2개, 화가 2개, 물이 2개, 흙이 2개. 대신에 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는 미신 아닙니다. 명리는 사람을 연구한 지금 이제 우주가 펼쳐져서 별들이 다 나오잖아요. 태양을 흘려서 같이 도는 애들의 에너지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치라는 사자가 없어요.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저보러 아유 이경희 참 인간적이야. 근데 제가 왜 인간적이냐면 너 나랑 똑같은 옷 입고 다니네. 이것 때문에 인간적이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경희 씨는 게 자기랑 비슷한 시장에서 산 거야.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신발은 그냥 걸어 다닐 때 맨발로 다닐 수 없으니까 신는 거고 그래요. 이 머리도 아침에 새벽 저는 오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1호가 될 수 없어가 2시에 끝나갖고 잠 잠깐 드는 듯만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오는데 어디 가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그룹을 말아서 막 해요. 저는 안 해요. 왜냐? 싫어. 내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룹 좀 만다고 뭐가 달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인간적이란 좋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에너지가 금의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우아 떠는 걸 못 해요. 뭐 이렇게 꾸며 입고 뭐 이런 거 못 해요. 옷도 집에 보면요 옷이 그래도 꽤 있어. 그 중에 제일 편안하고 강의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정장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땀 나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사람마다의 에너지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걸 여쭤본 이유는 어머니가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이렇게 엄마의 머리 모양 이런 걸 잘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어요. 제가 이 어머니는 금이 좀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땅 5개에 목 2개에 금 하나 있어요. 우리 딸은 얘는 그냥 카페트에 한번 이렇게 누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지루하지 못하고 10시간 몇 시간도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 도대체 왜 너 이렇게 빠리빠리하지가 않냐? 미치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빨리 파악하면 신간이 편안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어쨌든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 보면 화가 치밀리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걸 토해낼 수가 저 사람을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생년월일을 물어보기 시작했으니까 생년월일 혈액형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매일 봐야 되는데 얘 하는 짓이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내가 얘 때문에 매일 보는데 스트레스 받고 살면 내가 손해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거야. 혈액형이 뭐야? 뭐예요? 그래? 생년을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체가 말랐네. 이렇게 좀 봐봐. 하체가 낮네. 얘 음인이구나. 그럼 얘는 생각이 깊이 하는 애겠구나. 금방금방 답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우리 어머니, 뒤에 어머니, 주황색 어머니.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어머니는 열정적이시겠구나.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집에 가서 웃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면 그 순간은 잘 안 웃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느껴지실 수 있다고. 왜냐,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여기서 연료통이 막 해갖고 뜨끈뜨끈해서 이게 이렇게 확 느낌이 있는 분들은 이게 금방 알아듣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표현없다가 집에 가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 들을 수 있어. 그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감성적으로 사는 사람의 느낌을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느껴.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동도 받대. 집에 가면 까먹어. 이런 분들은 또 아까 뭔 얘기를 했더라 걔가 막 그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 야, 그 순자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했어요? 글쎄 언니 얘기만 듣고선 내가 그럼 기분 나쁘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급한 사람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말이 맞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기서 글쎄 순자 언니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이렇게 하면 김이 확 세잖아요 순간.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 언니는 늘 생각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었어를 내가 인식을 하면 친한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이 저희 음식점에 들어오면요 첫 번째로 요령이 있더라고.
메뉴판을 갖다 드릴 때요, 저는 절대로 말르신 분한테 먼저 안 갖다 줘요. 그 중에서 봐서 제일 화통이 크신 분한테 아우 예 메뉴 좀 한번 골라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1분 안에 나. 근데 그 중에 없이 그냥 이렇게 말르신 분한테 갖다 보면 이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문을 늦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고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왜냐? 이 사람은 신경 써서 힘들게 나온 거니까 신중하게 골라 먹으려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어. 그렇죠,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 차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거나 딱 보면 어떻게 대하는 게 사람을 본 거에 따라서 느낀 거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래서 저는 손님, 까다로운 손님 오셔요. 그럼 제가 딱 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토끼띠신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엄마 생년월일 줘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엄마 또 신나.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엄마 생년월일 줘봐. 내가 엄마 성격을 좀 한번 얘기해 줘볼게. 그리고 앉아갖고 그냥 친해져. 이 요령인 거예요. 하나의 요령. 엄마 손 좀 줘봐. 손금 좀 한번 봐보자. 어우, 생명은 아주 길어서 아주 여기까지 오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보면 친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혈액형이 A형이지? 이러면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전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딱 보면 내가 마음 주기 전에 다가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A형. 내가 좋아야 받아줘. 근데 내가 아직 마음을 안 열었는데 다가와 그러면 예 이렇게 가요. 근데 한 번 미치면 지가 더 미쳐서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O형 문어발이라 그래요. 제가 O형 문어발이라서 얘하고도 친하고 얘하고도 친하고 얘하고도 친해. 근데 나중에 물어봐. 누구랑 잘 친해? 그러면 제일 친한 게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형 어떤 스타일이냐? 누구랑 친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랑 친하지. 다음에 또 와서 그 친한 친구는 왜 아치 않았어요? 얘랑 제일 친해요. 근데 그게 빈덕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배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미친 B형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한쪽만 편향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B형은 내가 지금 선물을 받았어. 나가라는 거죠. 장미꽃을 줬는데 자기 꽃을 안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얘가 더 좋아해. 이러면 꽃 예쁘다. 그러면 나는 안 좋아. 또 갖고 싶어. 네가 나 준 거니까 내가 얘 줘도 되지? 그리고 줘. B형은 얼마나 순수해. 난 B형 너무 혈액형마다 다 이뻐요.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준 사람은 김새는 거야. 내가 지금 줬는데 얘를 또 줘? 그런단 말이야. 근데 걔도 생각해야 될 게 지가 줬으면 끝이지. 그 뒤에 얘 거지. 그 뒤에 얘가 어떻게 한 건 지가 마음대로. 저 그게 됐다는 거 이제. 내가 누굴 줬는데 그 순간 끝 돌아.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나죠.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성격들을 이해하면 부모와 자신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판단하는 거야. 얘는 이런 성향이고 불의 기운이 강하고 이런 걸 그냥 전 도움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하루 어머니 참 건강하시게 이쁘세요. 선생님 아직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 이제 질의응답 우리 이경혜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손 안 들어도 그냥 말씀하세요. 다 보여요. 예. 말씀하세요. 뭐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네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서. 예. 사업을 하게 된 스타일. 네네. 네. 아니에요. 앉으셔도 돼요. 예. 저는 사업을 해도 망하고 또 하고 망하고 또 하고 망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하는 게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게 꿈이 있었냐면 중학교를 못 가고 저는 아버지가 입학금을 대줘서 중학교를 간 게 아니라 김우중 회장님이 장학금을 주셔서 입학금을 대고 중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때 김우중 회장님이 그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안 주셨으면 저는 중학교 못 가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누군가 한 사람이 나한테 장학금을 대준 것 때문에 내가 중학교를 다니게 됐구나. 난 나중에 성공해서 그런 자가 되자라고 꿈을 꾸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1년 뒤에 중학교 갔을 때부터예요. 연예인이 돼서 돈을 버는 이유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회사업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거창하게 누군가에게 등록금을 대줘서 가는 거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하고 그걸 무리하게 쫓아가려다가 가라니까 찢어진 건데 나는 연예인이니까 나한테 준 달란트는 누군가에게 웃어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그 모습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건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열심히 하는데 안 될 게 어딨어 그러고 쫓아간 거거든요. 이젠 꿈 깼어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동네 할머니들을 웃겨줘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래요. 문 열고 할머니 안녕! 그러면 할머니들이 가. 그냥 그거 해드리기로 했어요. 차라리 어머니 엉덩이 섹시해! 그러고 막 가. 그 어머니가 또 아이구야! 그러고 막 그래요. 슈가 어머니들. 그냥 그렇게 한번 웃겨드리는 게 내가 등록금을 대주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업할 임미숙이하고 저하고 임미숙이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사업으로. 저는 사업으로 실패했잖아. 음식 장사. 걔하고 나하고 차이점을 아는 거야. 임미숙이는 손님이 일단 오면 어떻게 하냐면 걔 영혼을 다 오픈시켜버려. 딱 오시면 저쪽에서 야 임미숙 그러면 임미숙 오래간만이어서 나는 이렇게 있다가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오늘 처음 온 손님이야? 이러는 거야. 기분 안 나쁘냐?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임미숙 네 동생도 자기 동생도 아닌데 임미숙 그러고 막 이리 와봐 막 그러잖아. 야 팔아주면 고마운 거지. 야 내 이름을 부르든냐 숫자만 부르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 거야 걔는. 근데 저는 망한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그 전에는 그래서 애들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경해 이렇게는 안 하니까. 어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경해 술 취해갖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어디다 대고 반말해요. 몇 살이야? 좀 더 까봐. 씨. 그래 그 아저씨가 뭐야 이 나 소문이 더럽게 났어요. 이 작가야 할 때. 아이고 손님들 이거 나이 먹은 손님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술 좀 드시면 무조건 야 너 일로 와봐. 종업원들한테 시끼만 그런 것도 제가 못 봐요. 임미숙이는 오빠 왜 하나 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 걔는 중국집이지만 그 내가 얘는 장사를 할 스타일이고 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었구나. 제가 이제서 다 말아먹고 알았다니까. 이제도 아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고 안 쳐요. 저 스타일 아니에요 언니. 예.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좋은 사업하는 거는 있는 분들에게 하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는 네. 게 아니라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네, 있으세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은 영화 배우 같으세요. 제가 자꾸 뵈는 게 아버님 영화 배우 맞으세요? 정말 귀신이야 내가. 네. 제가 저기 그 비슷한 아버님. 음식점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선생님? 영화 배우 같으세요. 그럼요. 예. 어머머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못 알아뵙고 아니 너무 스타일이 멋있으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영화 배우 같으신데. 그래서 여자 배우. 네. 네네네. 2012년 말에 예. 네네. 예. 또 지금 지난 게 한 10년 돼가니까요. 또 뭐 딴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얘기하는. 네. 네네. 없어요. 저가 끼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끼가 없어서 발표하는 걸 못했어요.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발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뭘 여쭤보시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먼저 나와갖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공동묘지까지 제가 돌아다녔어요. 무서움을 떨쳐내려고. 밤에 12시 딱 되면 동생은 뭔 죄야. 동생하고 둘이 공동묘지 올라가서 이연사 이거 막 하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다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 공포감을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 딸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낯가리고 소심하고 상처 잘 받고 되게 심했어요. 어느 날 가면 제가 코미디언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딱 사진을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배우할 얼굴도 아니고 모델할 얼굴도 아니고, 왜 웃어요? 맞다는 그러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시겠네요. 뭐 짜증나게? 네, 그랬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배우할 뭐 얼굴도 아니고 몸매도 아니고 짧아갖고 아유 짜증나는 몸매인데, 딱 보니까 코미디언들은 외모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 코미디언 하자. 근데 제가 사실은 꿈은 컸어요. 제가 공부를 좀 해서 IQ가 조금 뭐 중학교 1학년 때 재니까 정교에서 2등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좋았다고. 그래서 집안만 조금 좋았으면 제가 전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판사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 지팡이가 되자 뭐 이런 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꺾이면서 제가 개그맨이 되고자 생각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쑥스러움과 이거를 제 스스로가 아주 다 집어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존심 상할 일들을 많이 벌렸어요. 이빨 공장에 가가지고 배달하는 거 하다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갖고 가방에서 다 틀리니 금리니까 그 버스 그 앞에 다 너부러진 적도 있어요. 밀려갖고 가방에 삔단 거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가 사람들이 애가 탔는데 자빠지면 넘어지면서 가방이 열렸는데 거기 금리빨 뭐 은리빨 뭐 별게 다 떨어지니까 웃었을 거 아니에요. 순간 행동이. 근데 저는 그때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데도,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토요일을 알바할 때인데 피가 나는데 너무 아픈데도 눈물이 나는데도 저 사람들이 웃는 거에 내가 울으면 지는 것 같아서 거기서 혀를 깨물고 제가 그 울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일어났던, 얼마나 독하게 했어요. 나는 이걸 참아내지 않으면 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을 참 많이 이겨냈어요. 아주 혀를 씹으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스타일은 되게 소심했어요. 누가 말도 안 섞었어요.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정도로. 네, 저희 비슷한 요식업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한 분 오셨어요. 예. 엔티카 나폴리의 사장님 혹시 어디? 저 일어나셔가지고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문석 요식업을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아유. 궁금하신 거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어떤 거? 이탈리아. 아우. 네네네네네. 어떻게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지치시죠? 네, 그럴 때는요, 그 사람 혈액형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와 상대가 생각하는 답변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내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종업원이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동생처럼 저는 아예 집에다가 집먼에는 집에다 방을 해놔주고 기숙사처럼 해주고 돈 아껴서 적금에 이렇게 해서 해줬거든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면서 힘든 애들 데려다가 너 돈 모아서 니네 네 식구 먹여 살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이 매장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근데 나중에 이해를 못한 게 얘는 이제 그걸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스타일을 연구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네. 네, 선생님.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니 없는데 자꾸 시키시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러면 오늘 멀리서 또 우리 이경혜 선생님 새벽부터 차를 직접
예, 물론 매니저님이 같이 오셨겠지만 직접 여기를 찾아오셨고요. 여기 추억이 깃든 동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서 영화 찍으셨대요. 영화 아니 드라마. 아, 드라마 참 예, 드라마 저기 저거 찍으셨대요. 울산 큰애기라고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여기 촬영하러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일주일 와 있었었죠. 네. 망했어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아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네네네. 네 행복하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저거래요. 성공하고 이긴 사람이래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데 고통 많고 힘들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가 고통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제 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건강하세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